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2022년 12월에 서울 강남의 한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중턱 지방흡입 그리고 실리프팅 시술이었는데요. 병원 의사가 동시에 하는 걸 추천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병원에서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 가는데 얼굴이 터질 듯이 아프고 심하게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겼는데 직장으로 갈 때는 얼굴이 너무 부어서 정말 그 실리프팅이 터질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직장 직원이 예전에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했었대요. 그래서 제보자한테 이거는 성형 때문에 생긴 붓기가 아닌 것 같다. 빨리 다시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조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저 사진만 봐도 아시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에 그 시술했던, 수술이 아닙니다. 시술했던 병원으로 달려간 제보자.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숨을 더 이상 못 쉴 것 같아서 그대로 병원으로 다시 갔죠. 병원에 가고 그러고 나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어디 수술실인지 거기서 막 얼굴에 턱인데 구멍을 막 임의적으로 뚫어가지고 막 피를 짜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신은 멀쩡했는데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를 까딱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입에는 막 산소호흡기 끼고 이제 기도가 거의 막혔었죠. 그렇게 된 상황에 빨리 어떻게 다른 병원이라도 응급실에도 갔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거기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지나가고 저는 또 중간에 다시 또 기절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었죠. 자, 양 변호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술 아니고 시술입니다. 시술은 그야말로 그냥 뭐 점심 때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 용어로는 법률 용어로는 수술이 맞고요. 이런 어쨌든 간단한 수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갔더니 이게 알러지 반응 같다라고 하면서 응급실로 긴급 처치하려고 안내를 했답니다. 근데 그러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까 이 의사가 인공호흡을 낀 상태에서 턱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뺏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잠들면 안 된다, 기절하면 이제 안 된다, 숨이 막히니까. 지금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 그래서 호흡기를 기도가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게 이 숨구멍이 막히는 걸 막으려고 손가락으로 혀를 이렇게 눌러서 구멍을 일부러 지금 뚫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절했다 깼다가 기절했다 깼다가 이게 무려 6시간이 갔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병원에서는 남편은 또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병원 갔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전화로 괜찮다,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래요? 사진 보면은 이게 거의 무슨 저희가 다루는 폭행 사건.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피멍이 지금 너무 심각한데 일단은 의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출혈 생겼다. 얼굴에 생기는 모든 문제 본인이 책임지겠다 약속을 했다고 하고요. 의사 말을 믿고 뭐 고주파 치료, 혈족 녹이는 주사, 다양한 처치는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모습, 피멍, 온몸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시로 저리고 경련도 오고 통증이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마스크만 스쳐도 아주 아파가지고 의사 저 모습이거든요. 경련이잖아요. 왼쪽 볼이 그렇죠. 계속 뭐 실룩실룩거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이게 좋아질 기미 자체가 안 보인다라고 호소를 하니까 시간이 약이다. 지나면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의사 말을 좀 못 믿겠다 생각이 들어서 방문했던 병원 응급실에 기록지를 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진료 기록지를 보고 배신감을 느껴서 성형외과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응급실 기록지에 동맥 손상에 의해서 출혈이 났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진짜 너무 배신감이 든 거죠. 저한테는 혈관이 약해서 출혈이 좀 생겼다라고만 설명을 했었지 뭐 동맥이 손상이 있었다는 거, 정맥이 손상이 있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이제 의사한테 제가 찾아갔죠. 너는 왜 얘기를 안 했냐 나한테. 난 이게 너무 기가 막힌다. 지금 내가 죽을 뻔했을 수도 있는 일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지는 않았을 거다. 자기네가 빨리 대처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교수님.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면 제가 뭐 피해자분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술이 아니고 시술 아닙니까? 자, 이 진료 기록지에 보게 되면 동맥 손상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턱 지방 흡입 시술을 받는 동안에 의사가 동맥을 건드려 가지고 손상이 됐고 이제 피가 아래로 이렇게 뭉치면서 아까 보신 대로 얼굴이 붓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건데.
동맥이 손상되면은 생명 위험하다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제보자 측이 의료감정원에 의뢰를 했는데 출혈 부위가 시술과 관련된 부위이기 때문에 외상성 손상이 원인으로 보이고 이 호흡 곤란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의사에게 후 처치를 받는 동안에 당신 혈관이 좀 약해서 출혈이 생긴 것이 이 동맥 손상, 즉 동맥을 잘못 건드렸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랬더니 빨리 대처했으면은 죽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대처를 해서 안 죽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술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뭐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은 이 피해자분,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만 의사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좀 말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이 관계자 좀 다른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 직원과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게 의료사고를 지금 사장님 인정하고 제가 봐도 이거는 어쨌든 환자분이 여기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걸 다 해드리는 게 맞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지방흡입을 다시 할 수는 없고 뭐라도 더 해줄 거다라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 피부과 원장님이 부탁하셔가지고 사실은 되게 신경 썼던 분이에요. 네, 되게 신경 썼는데 결론은 의료사고잖아요. 자, 양 변호사님 방금 이런 녹취가 증거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저게 뭐 증거가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술한 원장이라든가 의사가 직접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는 이제 그걸로 100% 단다는 건 맞는데 어쨌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 대표 원장도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들으셨겠지만 끝까지 다 여기서 종결을 하면 그러면 뭐라도 더 해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의료사고라고 계속 주장하지 말고 이 병원하고 연관이 없으면 보험처를 해주겠다. 대신 합의를 해달라. 이 얘기를 저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더 해줘요? 지금 저희 가서 뭐 서비스로 뭐 그럼 이건 지방흡입 못 해주면 다른 건 시술 받고 싶으실까요? 지금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거 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자, 그런데 이 사고가 벌어진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별 진전이 없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손해배상, 의료 과거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 같은 것들을 통상 많이 합니다. 지금 의료 파업 상황이죠. 그래서 감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그 결론이 안 나오고 있고 결국 또 녹취 별개로 병원 측은 동맥 손상이 시술 때문에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제작진이 해당 병원으로 접촉을 했는데 소송이 중에 아주 얘기할 수 없다. 지금 또 의료 정보는 의료법에 의해서 제공이 불가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 못한다라는 얘기만 해서 이 상황 글쎄요, 이게 재판으로 이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해당 병원 측에서 어떤 이런저런 해명이나 답을 줬으면 그 고스란히 이제 저희가 전해드릴 생각이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오 교수님, 그 앞서 그 영상 있잖아요. 그 볼 왼쪽 실룩실룩하는 영상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일상생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면. 충격이네요. 저분이 나이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얼굴에 저렇게 통증 그리고 경련이 지속되는 후유증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신경 좀 건드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에 다니고 있긴 있지만 더 이상 치료할 방법도 없다라고 해서 그냥 나아지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의사 권유만 믿고 이 시술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떤 시술이라도 생명까지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분의 그 상태를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상당히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의료소송 자체가 말씀한 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고요.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사고를 중재하는 곳도 있지만 이미 소송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국가적인 어떤 상황과 겹치는 바람에
피해 배상을 받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저 정도면 사실 이제 승소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길 수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의료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추정을 많이 해줍니다. 갑자기 저런 일이 발생할 리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시술에 불과하다면 작은 수술이면. 그래서 재판 감정 결과가 다 나와야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설명 의무 위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재판을 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그렇군요.